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TVN 드라마의 경이로운 소문 네.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미 드라마를 열심히 그쵸. 보셨겠지만 네. 이미 그쵸. 시청하셨기 때문에 클릭을 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 그렇지만 우리가 예의상 간단하게 줄거리와 이 등장인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작품 소개에는 이제 아키타파 히어로물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국수집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 국수집은 페이크고 이들은 악기를 사냥하는 것이 주된 일인 카운터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코마 상태일 때 융인들과 계약을 해서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고 또 어느 정도의 능력을 얻고 악기를 사냥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코마 상태에 빠지지 않고도 카운터가 된 주인공 소문이가 있는데요. 소문이는 어릴 때 사고를 당하는데 알고 보니 단순 사고가 아니었고 그것을 이제 악기를 찾으면서 같이 풀어나가는 스토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요 정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스포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요 정도만. 조금 더 이어가자면 소문이는 그래서 처음에 이 카운터가 되기 전에는 다리를 조금 불편하게 다니던 지팡이를 짚어야만 걸을 수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카운터 능력을 특채처럼 갑자기 물려받게 되면서 능력을 얻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캐릭터죠. 약간 개인적인 교통사고 때문에 부모님을 잃고 이제 외조부모죠.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착한 캐릭터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국수집에서는 홀 알바를 하고 있고 이제 카운터 능력으로는 스피드랑 점프가 있는데 여기에 아마 뭐가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자꾸 그쵸. 더 얘기할 수 없지만 더 이렇게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 뭐가 하나 더 나올 겁니다. 나오고 있고요. 감호탁이라고 현재 유준상 씨가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는 이제 전직 형사였고 이제 소문이랑 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카운터 특기로는 힘이 특기예요. 힘. 그래서 다혈질 막 저는 이제 형사의 그런 풍모를 많이 보여주는 캐릭터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 극중 나이는 30대 후반인데 실제로 유준상 씨의 나이는 50대. 네, 50대. 네, 그래서 충격적이기도 했고 충격이라기보다는 감탄이죠. 야, 자기 관리도 잘 늙으신 것 같아요. 몸 복근. 나오잖아요. 네. 딴 사람 대역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 그 정도만. 김세정 씨가 연기하고 있는 도하나. 네. 이 친구는 이제 악기를 감지하고 사이코메트리죠. 딱 만지는 순간 기억을 읽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뭔가 개인적으로 되게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서 선을 많이 긋고 이게 경계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그 냉정하지만 또 소문이에게 여러 가지 기술도 가르쳐주는 뭔가 츤데레 같은 누나 그런 츤데레. 느낌. 여자 츤데레.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추매용님 이제 여메란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데요. 엄마죠. 진정 모성애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이 카운터들의 그 팀장이기도 리더이기도 하고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치유 능력이잖아요. 왜냐면 다치고 돌아와도 다 고쳐주고 막 이렇게 사고를 치면은 가서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냐 하고 쓱 치유해주고 오는 아마 저승에서도 꽤 욕심을 내는 능력을 가진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대박인 게 이제 그 최장물 씨. 멋있잖아요. 항상 능력은 따로 없지만 능력은 돈이다. 네. 가장 큰 능력처럼 보이는. 네. 매번 키 짧은 키다리 아저씨. 옷도 맨날 막 그럴싸하게 입고 와서 가장 멋있는 캐릭터죠. 배포 있고 할아버지만 믿어. 약간 이렇게 뒤에서 지원해주는 회장님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이 캐릭터들의 이제 뭐 융인도 있잖아요. 뭐 위겐, 뭐 김기란, 우식, 권수호 이렇게도 있지만 요 인물들과는 별개로 이제 소문이의 절친 둘까지는 소개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임주연이라고 해서 이제 극중 캐릭터는 소문이의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죠. 소꿉친구 같은 역할인데 되게 깨발랄한 여고생이면서도 되게 따뜻한 느낌. 거의 어른에 가까운 저게 어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의리의 또 상징이죠. 맞아요. 여기에 또 감초 같은 웅민이 와가지고 또 일진한테 얻어맞고도 너희한테까지 가면 안 되니까 내가 맞겠어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그 셋의 시너지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실제 나이가 31살이신. 네, 맞아요. 너무 놀라워. 네, 진짜 놀라운. 네, 맞아요. 감호탁에 이어서 또 다른 반전이었죠. 네. 나이 차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네.
네. 인물 소개만 들어도 재밌는데 실제 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엄청나죠. 네, 이 사람들이 이 카운터들이 코마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어떤 사고나 사건을 겪은 상태에서 이 카운터가 됐기 때문에 다 뭔가 하나씩 과거사를 갖고 있고 혹은 거기서 그 이제 카운터가 되면서 새 생명을 얻은 대신 그때의 상처는 고스란히 갖고 있는 그쵸. 그 트라우마를 그대로 지닌 죽었으면 오히려 끝났을 트라우마가 그 트라우마를 안고 이제 어떤 생명들을 살리는 역할을 부여받은 네. 새로운 삶을 사는 건 기쁜 일이지만 슬픈 운명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 이제 또 부를 수가 있는데 네. 극중 인물들의 트라우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주인공 사실 소문 거기는 이제 다 사실 트라우마의 정도가 다 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언뜻 보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주인공의 소문의 트라우마가 그래도 굉장히 제일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눈앞에서 그 사고로 맞아. 부모님을 잃었고 본인도 이제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되는. 물론 이제 낫게 되지만 카운터가 되고 나서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짊어지기에 너무 힘든 트라우마를 겪은. 네. 그래서 이제 극 중에서 어린 시절에는 약간 그것 때문에 실어증에 네, 걸렸는데 맞아. 친구들의 사랑으로 네. 그 실어증이 나았다라고 하는 뭐 내용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정말 이렇게 들어도 가슴 아픈 트라우마를 갖고 있죠 주인공이. 네. 그래서 이 트라우마라는 거를 직면하는 게 이제 본이 의도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드라마 상에서는 우연히 마주치게 됐을 때 그 친구들의 반응이 전 되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야 트라우마 고쳐줄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옆에서 뭔가 해결을 들지 않고 괜찮아 이렇게 옆에서 있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따뜻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나도 뭔가 해결보다는 그렇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문에게 어쨌든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인물로 탄생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처럼 네. 사실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카운터들이 또 그 각자의 코마 상태가 됐다는 건 엄청난 사실 뭐 그렇죠. 사건을 겪은 겪은 거잖아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만약에 그것이 기억이라면 지우고 싶은 것들이지만 그것을 잘 통과하면 새로운 나로서의 성장 혹은 뭐 변화 이런 걸 맞는 또 사실 계기가 되는 것 아닐까 그런 메시지를 사실 이 드라마가 또 사실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소문이를 카운터의 새 멤버로 영입할 때 거의 특채처럼 영입할 때 이 마음속에 엄청난 그 울분 같은 것도 맞아요.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없었다면은 그런 불타는 정의감이라든가 그 쓰러져가는 사람에 대한 깊은 그 연민 같은 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없었을 텐데 혹은 그 능력을 악용하거나 근데 그런 아픔 때문에 진정한 영웅으로서 재탄생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네. 네. 근데 이거는 흡사 이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영화적 소재를 보면은 이렇게 주인공들이 뭔가 그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될 때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트라우마 같은 일이 좀 있나요? 트라우마 네. 이게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 네. 자꾸 봐오던 거는 되게 심각하게 네. 그런 것들만 있어서 트라우마 같은 거는 정확하게 떠오르진 않는 것 같고 그냥 고생했던 시기들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냥 어떤 순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간 다음에 돌아보면 야 그거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그 덕에 좀 살아남았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시간들. 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이게 뭔가 나한테 큰 고난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그냥 힘들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너무 엄청난 트라우마들을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너무 미세한 거를 얘기해서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트라우마인지도 좀 궁금했어요. 제가 오늘 어머니랑 대화하다가 뭐가 이렇게 있는데 나 이거 먹어도 돼?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 먹으면 그냥 먹어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엄마 내가 어렸을 때 맨날 이렇게 과자나 과일 같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이거는 언니들 야자 끝나고 오면은 먹어야 되니까 이건 남겨두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저는 항상 생각이 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거는 혹시 먹을 사람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건데 혹시 이런 것도 트라우마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기억인가요? 아니 근데 만약에 그거를 먹었는데 언니가 와가지고 뒤에 불러서 엄청 때렸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마음에 남은 상처잖아요. 사실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상처가 되는 이제 어떤 자극이 없을 때도 오래 지나고 나서 그거를 꼭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의 단서로 그런 게 트라우마를 사실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되게 이런 점에서 어렵겠다라고 저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작게 경험한 거는 제가 다리를 접질렸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을 네. 헛디뎌가 이렇게 밟아서. 근데 진짜 그 순간에 다리가 이렇게 정말 꺾인 걸 느꼈는데 정말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 단순히 이게 접질려진 게 아니겠다. 왜냐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애들 무슨 캠프 같은 걸 하고 있어서 애들을 챙겨야 됐기 때문에 그 아픈 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막 애들 챙기느라고 막 이제 했는데 뭐 다리가 엄청나게 이제 계속 부었어요? 오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파열이 됐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신기하게 진짜 자꾸만 그때 꺾였던 그때가 그 플래시백이라고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계단만 보면은 내가 이거 발을 다시 이렇게 잘못 디딜까봐 너무너무 이렇게 조심하게 되면서 그때가 자꾸 상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좀 조심했으면 안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그때 아픈 그 현기증 났던 그 순간 뭐 이런 게 진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게 힘들더라고요. 뭐 다리도 그렇지만. 이 정도 돼야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트라우마라는 게 딱히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이미 뭐 굉장히 맞았었을 수도 있어요. 엄마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죠. 언니가 네가 어디서 언니 야자 간식을 그러면은 이제 그런 트라우마 이런 소문이처럼 아니면 혹은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들 친구들을 만나게 됐을 때 저희가 어떻게 반응을 좀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상처를 주거나 그러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트라우마가 사실은 그쵸. 그 아주 심각한 수준의 트라우마도 있지만 이제 덧붙여 얘기하기는 우리가 애착 트라우마라고 하는 굉장히 또 가벼운 수준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엄마가 너 먹지 마 뭐 이랬던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라오면서 내가 이제 의미 있는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사실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게 뭐 크던 작던 근데 그거를 애착 트라우마라고 사실 또 부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제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건 사실 되게 큰 뭐 사건 사고를 겪은 친구가 이제 내 주변에 있을 때, 근데 이 드라마에 보면은 그 정답을 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들이 기다려 주잖아요. 근데 보통 트라우마는 사실 직면을 해서 다루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정말 효과적으로 이걸 뛰어넘으려면 직면이라고 하는 과정이 되게 필수적인데 그걸 제 친구들이 강요하지 않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얘가 뭐 사고 난 장소를 이제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친구들이 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 그래. 나중에 준비될 때 언제든 가자. 그리고 그때 뭐 도움을 청해.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속도를 기다려 주는 것,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살피지만. 또 그렇다고 그 트라우마를 빨리 이렇게 뭐 직면하라고 내몰지도 않고 그런 게 진짜 그 드라마가 그래 트라우마를 가진 어떤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루는 태도로 잘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함께 해주고 그 사람의 시간을 기다려준다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과의 그 애착 트라우마에서 그 한 번쯤은
그 본인 여러분 청년인 경우에는 엄마가 이 부분 좀 사과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쵸. 더 한 번 상처를 받죠. 난 되게 그때 그렇게 혼나가지고 맞아. 아직 그 눈치 뒤부터 못하는데. 못하고 매번 눈치 보는데 음. 눈치 본다고 야단치고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 하고 너는 맨날 똑같다고 하고 그러면은 내가 어찌해야 되지 하는데 상황이 되면 한 번쯤 엄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엄마가 한 번 미안하다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거나 그럴 분이 아니시라면 이제 어쩔 수 없죠. 근데 부모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께서는 만약에 내가 기억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여전히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한번 자세히 아, 네가 기억하는 걸 그렇게. 얘기해봐 이렇게 하고 내가 엄마가 그 일이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했다면 네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 같고 매번 엄마가 뭐 얼굴을 찡그릴 때마다 겁이 났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 미안하다 그런 기억 좀 잊자 이 엄마 좀 그쵸. 이해해주고 음. 뭐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고 그렇게 해서 그런 트라우마들을 정리를 하는 과정을 겪는 게 네.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트라우마 진단할 때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들이 트라우마를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는 요소들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장소 안 가려고 하는 거. 그쵸? 소문이도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경험은 내 인생에 다시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차단을 많이 시키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착 트라우마가 있을 때 만약에 엄마가 내가 뭔가를 그 되게 어렵게 부탁했는데도 늘 부모님이 늘 거절했다. 그러면 이게 거절에 대한 약간 애착 트라우마가 남으면 사실 커서도 어떤 부탁을 잘 하지 못하는 흔적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부탁하면 되게 큰일 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변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 사과를 못 받아요. 이제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부탁을 못 해본 거를 다른 사람한테 해볼 수 있는 용기? 뭐 엄마 아빠는 못 해줬지만 남자친구한테는 부탁하니까 들어주네. 이 친구는 들어주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계속 깊이 하는 게 아니라 도전해서 용기를 내서 도전해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보는 게 또 사실 뭐 가벼운 수준이지만 그런 애착 트라우마를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왠지 짜증이 확 나면서 그냥 딱 저 사람이 싫어지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극복하지 못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냥 마음을 접는 경우도 많아서 맞아요. 그걸 본인이 또 좀 잘 알아차려야 나에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연습 상대가 되어달라고 남친이든 친구한테 부탁할 네. 수 있으니까 우선은 자기도 자기의 그런 그 고착이 딱 되는 그런 지점을 좀 잘 알아차리는 그렇죠.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해오던 방식이 아니니까 저 사람한테서 뭔가 나의 단점이 보였는데 네. 그게 정말 나의 단점이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단점인 건지도 모를 수도 있고 이건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좀 그래서 내가 자꾸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좀 이해를 해달라라든가 이렇게 자꾸 그런 자기 모습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새 친구들은 그런 단계를 이미 많이 넘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뭐 사실 웅이도 먼저 비웃고 뭐 이런 시간을 그죠. 이 친구가 네. 돌을 던진 친구였잖아요. 네. 성훈이가 어렸을 때 네. 한 녀석이 돌 던지면서 네. 내가 못 쫓아가는 거야. 다리가 불편하니까 네. 그만큼만 도망갔었다. 근데 얘가 둘도 없는 이제 친구가 친구한테는. 됐잖아요. 예. 그런 저도 부분 반추해 같아요. 보면은 예. 그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좀 지내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같이 뭔가 자취도 같이 해보고 했는데 하도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 친구가 저한테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 드는데 혹시 너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잘못한 게 맞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일단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는데 이게 진심으로 다가오니까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또 사실 그랬었다 미안하다 하고 또 저도 언젠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게 기억이 나서 이게 되게 창피하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되게 너 이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답변이 돌아올 수 있는 것들 혹시 뭐 지금 너가 이렇게 말한 게 혹시 나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감정이 있진 않았어? 물어보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몇 번 해보니까 그게 진심이었고 뭔가 전달이 되면은 사실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단점에 대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면 처음은 힘든데
한번 물어봐 주는 거 이렇게. 예.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것도 네. 저는 방금 들으니까 생각났어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던 게 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느껴지는 것들이 조금 보일 때가 많아진 것 같아요. 이건 내 감정이다.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 맞아. 아무도 내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왜 몰라? 이런 건 없어요. 사랑해도 말 안 하면 몰라요. 네. 돌림 뭐 경험이 개인적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많이 듣던 말인가요? 그래서 깨졌나요? 잠시만요. 이게 젊은 사람의 연애뿐 아니라 그 20, 30년 산 부부들도 저 사람하고 헤어지기로 결심한 이유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인데 그게 말했는데도 몰라주는 게 아니라 말 안 했는데 알아주기를 바랬던 세월이 네. 너무 길어져서 그렇게 되기도 하는 보더라고요. 근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일은 더더군다나 더 힘들겠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없으면은 왜 저래? 매번 왜 저래? 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이 무슨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근데 갑작스럽게 뭔가 화를 냈을 때 음. 이거를 그냥 섭섭함 네. 혹은 뭔가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뭔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네.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더 좋은 거는 뭔가 그 동료들이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너만 그래? 나도 힘들어. 나도 있었어. 내가 더 힘들어. 맞아.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 사람들의 경험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게 맞아. 너무 좀 좋은 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줄 때도 제가 저런가 보다 그렇게 맞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무 확 열려면 내가 무한하지 되게 속상한가 본데 나도 되게 무한하고 부끄럽다 하고 또 그 반응에 대해서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도 반응해주면 얘기를 하든 마는 거는 그 사람이 언젠가 결정할 네. 일이지만 나의 이런 태도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또 본인이 알 필요도 있죠. 네, 그쵸. 그러면서 맞아. 서로 이제 가까워지고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서로 들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만 힘들어? 그쵸. 진짜 확 자파라 와닿네. 나오잖아요. 야 나도 참았어. 네가 나보다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 네. 트라우마 얘기만 해도 이제 트라우마 얘기 하나 했는데 네. 시간이 훅 갔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화에서 또 이어서 더 송은이에 대한 경이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좋습니다. 합시다. 네,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만나요.